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요거를 만들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킨 건데 여기를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샘플로 하나 제작을 해놓은 거고 이걸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가이드를 제작을 해주는 업체도 있고 그 기본 가이드를 안 주는 업체도 있는데 이렇게 기본 가이드는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져 있고 옵션이 들어가져 있고 원래 가격이 얼만데 이거를 몇 프로 할인을 해서 내가 이 가격에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 같은 거 잘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3개짜리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늘 말하지만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사각형 적당하게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스마트 가이드가 안 잡힐 수 있죠. 저는 위에 이렇게 3단으로 나눠 놓은 게 있어서 스마트 가이드가 잡힐 수가 있는데 뭐 대충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컨트롤 딜리트를 눌러가지고 이제 컬러를 입혀줍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컬러가 검정색이랑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 색깔로 컬러가 입혀졌죠. 여러분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컬러를 제가 좀 바꿔볼게요. 팩에도 컬러를 좀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라인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 들어가졌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뭐 1단으로 만들 건지 2단으로 만들 건지 3단으로 만들 건지 고르시면 되고 저는 3단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를 제일 끝부분에 가져가 주시고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끌어서 복사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끌어서 복사를 할게요. 자, 이게 스마트 가이드가 잡히기 때문에 아마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네요. 자, 이제 첫 번째 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약간 길게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3개를 다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사이즈가 누구나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끝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튀어나오지 않도록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게 똑같은 사이즈로 조절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3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자주 색깔로 넣어놨는데 이거를 흰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흰 색깔로 바꿔주시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는 이 첫 번째 칸을 만들고 이 나머지는 복사 붙여넣기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만 잘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 툴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사각형 하나 만들어 주시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신 다음에 컬러를 넣어 줍니다. 그냥 검정 색깔로 들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미지로 대체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다음 간격을 좀 잘 맞춰서 여백이 일정하게 비워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다가 넣을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사진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사진은 일단 이걸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자, 저게 시리즈가 있었어요. 어떤 사진을 써야 되나? 자, 포도 검정 색깔 사용을 했는데 이게 아마 요거인 것 같아요. 자, 이미지를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자, 요 포도 이미지를 사용을 한 것 같고 이거를 저는 뭐부터 해볼까요? 요 한라봉 이미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를 해서 가져오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적당하게 키워주시고 이걸 살짝 위로 올려서 이 검정 색깔 레이어가 보이는 요런 시야를 확보를 해주시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자, 여기 2개의 레이어가 잡힌 걸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중간 부분 있죠? 이 중간 부분에 Alt키를 누르고 마우스를 가져가면은 클리핑 마스크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클리핑 마스크가 해제가 되죠.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리핑 마스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클리핑 마스크의 포인트는 내가 넣고 싶은 영역이 아래에 있고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가 위에 있는 게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주시고 자,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배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라봉 이미지를 좀 확대해 볼게요.
한라봉만 보일 수 있게 한라봉 이미지를 넣어주시고, 자, 이 두 개의 레이어를 합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이렇게 내비두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지를 합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이미지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거를 합쳐주는 방법, 그리고 그냥 내비두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내비두면은 이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여기 이미지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막 여기저기로 이미지가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합쳐주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거는 편하실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미지를 합쳐주는 방법은 레이어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2를 누르면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하나 만들어줬고 이제 여기에다가 뭐 내가 원하는 내용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 위에 있는 이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포도로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품 딜 페이지가 여러 가지 상품을 한 번에 모아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 상품 이름이랑 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고객이 이 상품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상품 이름도 다양하고 옵션도 다양하니까. 그래서 번호를 잘 매겨줘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그 번호를 이렇게 가이드를 잘못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다 만들어서 가져가면은 이 순서를 바꿔달라 막 이러는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작업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디자이너분은 잘못이 없어요. 이걸 주시는 분이 똑바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분 힘들지 않게 잘 하셔가지고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하나씩 다 밀어줘야 돼요. 이게 작업하는 게 이 리스트업을 작업을 할 때 그게 굉장히 작업하는 게 짜증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번호 마크를 매겨주는 방법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는 지금 컬러 박스 안에 흰 색깔로 넘버를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뭐 저 방법 말고 그냥 깔끔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번호만 넣으셔도 충분히 상관없습니다. 그냥 고객이 딱 봤을 때 아, 이게 이 제품이구나, 이것만 인지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뭐 네이버 스토어팜에서도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고 특히 쿠팡, 티몬, 위메프, 뭐 마켓컬리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컬러를 입혀줬고요. 저는 지금 이거를 사각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은 원하시는 뭐 동그라미 모양이라든지, 이거는 사각형으로 했으니까 이번엔 동그라미 모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원형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작업을 하실 때 이 셀렉트 툴로 컬러를 이렇게 넣는 방법이 있고 여기 이렇게 패스 도구를 이용해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원형이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나눠져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이 작업을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원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렇게 셀렉트 툴로 만들게 되면은 이 사각형은 좀 깨지는 게 좀 덜한데 이런 원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른 거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게 깨지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타원 도구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로 하면은 깨지지가 않아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는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우리 이거 하나만 작업할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복사해서 막 이렇게 여기저기 옮기고 이렇게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이 원형보다는 요 아래에 있는 이 원형 요걸로 사용을 하면은 깨지지 않으니까 요걸로 추천을 합니다. 자, 필요 없는 거 지워주고요. 자,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주면 되는데 뭐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 건지 요거는 이제 뭐 디자이너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업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대로 그냥 만들어만 주면은 바로 승인이 나거든요.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들어야지 하고 이제 그냥 만들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만들어주면은 계속 수정이 있어요. 그냥 차라리 가이드를 주시는 게 훨씬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쿠팡이면은 쿠팡, 뭐 티몬이면은 티몬 이렇게 원하는 컬러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쿠팡이 파란색이었나? 티몬은 확실히 주황색
색깔이었고 위메프는 빨강 색깔로 해달라고 했었어요. 제 위메프는 지금도 빨강색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이거 컬러 그냥 여기도 사용하고 저기도 사용하고 그 타입별로 만들면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요즘에는 그냥 막 올려줬던 그랬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내가 원하는 컬러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포인트 컬러를 뭘로 해볼까요? 약간 베이지 컬러로 하겠습니다. 저는 또 너무 컬러풀한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차라리 채도 빠진 컬러를 좋아해서 약간 베이지 컬러, 때가 탄 오렌지 색깔로 하도록 할게요. 뭐 이름도 이제 가져와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품마다 이름이 다르겠죠? 그 제품에 맞춰서 이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첫 번째 것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냥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거를 신중하게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브랜드마다 컬러가 있으니까 그 컬러별로 색깔을 맞춰주면은 통일감이 있고 그 제품이랑 그 아래 바로 이름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제 그 제품의 컬러를 맞춰주는 게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제가 이거를 작업을 잘 안 해가지고 저희 회사는 왜 이걸 작업을 안 할까요? 예전 회사는 이 딜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전 것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음료가 용량이 500ml, 300ml 이렇게 표시를 하나요? 음료의 단위를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할게요.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의 색깔이 있잖아요. 뭐 빨강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옵션명에다가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옵션 같은 것도 선택을 해줬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것도 했어요. 그냥 빨강색이면 빨강색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색깔 마크를 또 넣는 그런 작업도 했거든요. 빨강색이 있다 하면은 빨강 색깔 넣고 또 파랑색이 있다 하면 파랑 색깔 마크 넣고 막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이거 진짜 생각보다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색깔도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자꾸 확인을 해줘야 돼가지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에는 요 마크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또 업체마다 요구하는 사항이 달라가지고 뭐 우리는 해주세요 이러면은 해줘야겠죠. 뭐 대충 요렇게 자 넣어주고 근데 요즘에는 이 스마트 가이드가 있어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이 스마트 가이드가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주네요. 이제 중요한 거는 가격이거든요. 모든 제품은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함이고 이 딜 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원래 이 가격인데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한다. 특별하게 이 가격에 주겠다. 요거를 표현을 하는 게 이 딜 페이지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웃긴 게 이거 다 만들어서 가격 다 입력해서 주면은 마지막에 그 업체랑 뭐 조율이 잘 안 돼가지고 가격이 조금 올랐다 이러면은 또 가격을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에 협상을 좀 잘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몇 번을 수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직원한테 가가지고 왜 똑바로 협상을 안 해가지고 몇 번을 수정을 하게 만드느냐 막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왜냐면 그 직원도 그러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율을 좀 한 번에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정말 확정이 난 다음에 나한테 그 리스트를 주던지 나는 다 만들었는데 계속 수정해. 그러니까 결국은 디자이너가 일을 못해서 야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런 수정사항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야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게 컨트롤 1을 눌러야 정 사이즈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 글씨가 깨져요.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을 하면은 이걸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는데 포토샵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하게 되면은 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컨트롤 숫자 1을 눌러야 정 사이즈로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복사를 해서 그대로 가져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얇은 글씨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약간 좀 도톰하고 두껍고 저는 개인적으로 몬소리체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몬소리체가 조금 두꺼워요. 자, 몬소리 두껍고요. 뭐 지금 여기에서 보는 이 정도 사이즈에는 충분히 캔 이미지가 블렌더라고 하셨는데 블렌더 확대하면 깨지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그 블렌더 프로그램으로 보면은 깨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블렌더 자체에서 엄청 크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는데, 제가 이거를 렌더링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어쨌든 JPG로 캡처를 했거든요. 여기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려면 블렌더 파일로는 작업이 불가능하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캡처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크게 인쇄를 했으면은 이제 그만큼 크게 확대를 해도 깨지지가 않을 텐데, 저는 용량이 컴퓨터가 사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용량을 좀 적게 그 렌더링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에서 보는 이 정도 사이즈에는 충분히 깨지지 않지만, 뭐 나 막 이만큼 확대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가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사용을 할 건지 그거에 맞춰서 사이즈를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현수막은 엄청 크게 인쇄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블렌더 이미지를 뽑아낼 때 엄청 큰 이미지로 뽑아내면 됩니다. 근데 저는 상품 페이지, 그냥 딜 페이지를 만들려고 이미지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큰 이미지로는 뽑지 않았어요. 컨트롤 1로 했을 때 보는 사이즈가 정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보면은 저 그림이 깨지지가 않죠. 그리고 이 상품 페이지 같은 거 작업을 할 때 뭐 그러면 이미지 엄청 크게 뽑아가지고 엄청 크게 넣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용량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포토샵 작업을 할 때. 그러면은 작업하는 사람 컴퓨터도 느려지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상품 페이지 등록을 하려면은 그 업체한테 보내줘야 돼요. 이거 우리 업로드 하겠다.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도 용량을 정해줘요. 이게 용량이 너무 크면은 업로드 안 된다, 다시 축소해서 용량 빼가지고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량은 별로 이렇게 높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번을 다시 재저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걔네도 뭐 서버 용량이 많이 사용이 되면은 돈을 내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겠죠? 용량은 최소로 사용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티몬 몬소리체가 무료고 그 폰트가 두꺼워서 저는 요 폰트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조금 자간이 좀 넓은 느낌이 들거든요. 요거 살짝만 좀 줄여볼게요. 요거는 이런 가격 할인 같은 거는 뭐 인터넷으로도 많이 이렇게 딜 페이지 만들 때 사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전단지 같은 것도 작업을 하는데 그 전단지에서 원래 이 가격이었는데 지금 행사가로 이렇게 팝니다, 이런 문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도 요거는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냥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러스트레이터로만 작업을 하다가 포토샵 확대를 하니까 굉장히 깨지는 게 막 눈에 막 거슬리네요. 우리 이제 여기에서 또 뭐를 해주면 좋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텐데, 여기 지금 화살표 할인하는 표시도 있거든요. 이렇게 아래로 가격이 할인이 들어간다, 이런 표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각형 도구 3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마크 같은 것도 원래 업체 쪽에서 제공을 해주는 업체가 많은데, 뭐 없으면은 그냥 만들면 됩니다. 어려울 건 없고, 자,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마크 같은 거는 따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어요. 리스트를. 뭐 할인할 때는 이 마크를 사용해야지, 뭐 인상할 때는 이 마크를 사용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크를 모아놨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거는 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는 빨강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근데 이것도 그냥 포인트 컬러로 그 제품 컬러를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이렇게 11%가 할인이 된다 표현을 한번 해줄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색깔이 비슷하니까 이 숫자가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화이트 컬러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살짝 줄여서 11%가 들어가는 이미지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고,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배치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배치하면 예쁠까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 이 10,000원 표시도 컬러를 같은 색깔로 통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검정 글씨랑 이 포인트 컬러랑 두 개로만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조금 단순해 보이고, 이게 포인트 컬러가 확 눈에 띄어서 좋은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이제 취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만 위주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검정 색깔도 완전 진한 검정색 말고 약간 이런 흐리멍텅한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컬러를 좀 좋아해서 흐리멍텅한 회색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인 이미지는 조금 진한 색깔로 해주고, 이 약간 흐리멍텅한 거는 약간 옵션이라든지 좀 덜 중요한 거? 이런 걸 표현해 줄 때 사용을 하고, 지금 이걸 작업하니까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요. 한국에서 만든 건지 중국에서 만든 건지 뭐 독일에서 만든 건지 이게 어느 나라에서 제조를 했는지 이걸 입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제조국도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한국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넣다 보면은 이 공간이 부족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공간이어서 그냥 이대로 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대충 이런 느낌? 이 느낌으로 한번 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것만 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복사 붙여넣기로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나 복사해 줬고요. 자, 두 번째 거 복사할게요. 두 번째 거 복사해 주시고, 간격이 조금 안 맞네요. 왜 안 맞을까요? 간격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외곽에 있는 라인도 저는 이거를 사각 테두리에 획을 넣어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선을 이용해서 여기 위에 선 하나 긋고 이 양옆에 선 하나 긋고 이렇게 그냥 선을 그어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이 뒤에 하얀 색깔 오브젝트가 깔려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깔아서 그 겉에를 획을 넣어가지고 작업을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편했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뭐 겉에 그냥 선을 그어서 작업하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박스를 넣어서 작업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는데, 제가 이거를 뭐 수십 개를 만들어 본 결과 저는 이게 편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리스트를 수정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건 2번이 되겠죠. 옵션명 2번이 이제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숫자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품마다 이름도 다르겠죠? 그 제품도 복사 붙여넣기로 작업을 합니다. 그 상품 리스트를 엑셀 파일로 주기 때문에 그냥 바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요 틀 하나 만들어줬고, 이제 이미지도 교체를 한번 해볼게요. 이 이미지 교체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 상품 쇼핑몰 같은 거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딱히 알려준다기보다는 그냥 클리핑 마스크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저처럼 상품 이미지가 따로 이제 제공이 되는 업체도 있을 텐데, 이제 저처럼 한 번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 딱 찍어 놓고 이걸 썸네일로 교체를 해주세요 이러시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걸 하나 원본은 위에 두고 하나씩 복사를 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자, 우리 이 두 번째 거, 첫 번째는
거는 이 한라봉 이미지로 작업을 했고, 자, 두 번째 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거 뭘로 넣어볼까요? 뭐가 좋을까? 파인애플을 넣어볼까요? 와, 파인애플 넣어봐야겠다. 좋아요. 방진진님께서 복숭아를 넣자고 하셨으니까 복숭아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복숭아. 자, 이것도 사이즈를 적당하게 키워줍니다. 왜냐면 옆에 있는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비슷하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적당한 위치를 하나 잡아주시고 이거를 맨 위로 불러올게요. 지금 레이어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복숭아가 잘려있죠. 맨 위로 불러줍니다. 맨 위로 부르는 단축키는 컨트롤 쉬프트 괄호를 눌러주시면은 맨 위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 요거죠. 그리고 내가 넣고 싶은 그 복숭아 이미지는 요 위에 있는 이미지예요. 두 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또 단축키를 이용해서 맨 위로 불러줍니다. 컨트롤 쉬프트 괄호. 자,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가 이 레이어를 보면은 지금 내가 선택했던 두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되신 다음에 Alt키를 누르면서 이 중간을 눌러주시면, 자, 지금 보이시나요? 이미지가 안으로 들어가졌거든요. 첫 번째 이미지 작업할 때랑 똑같죠? 자, 이렇게 마우스로 이동해 주시면 원하는 위치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숭아가 살짝 크죠? 옆에 그 한라봉보다? 그러면 살짝만 줄여주면 되겠죠?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합쳐주는 게 작업할 때 편합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영문 E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미지 보이시죠? 이 형태대로 그대로 작업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이건 뭘로 해볼까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 파인애플 하려고 했으니까 파인애플로 작업을 해볼게요. 적당한 사이즈로 좀 확대를 해주시고, 자, 아까처럼 이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 맨 위로 불러줄게요. 이 아래 요 한라봉 이미지도 선택을 해주시고, 이 넣고 싶은 이미지도 선택을 해주시고, 자, 아까처럼 단축키를 이용해서 컨트롤 쉬프트 괄호를 이용해서 맨 위로 불러줍니다. 그럼 여기 레이어에 보면은 두 개의 이미지가 보이죠. Alt키를 누르면서 레이어 사이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클리핑 마스크인데 이거는 포토샵에서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져 있고, 뭐 블로그 같은 데에도 뭐 클리핑 마스크 이것만 검색을 해도 굉장히 사용 방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뭐 상품 페이지 이런 거 작업을 하실 때는 진짜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사각형으로 이 이미지를 넣고 있는데 이거 뭐 원형도 되고 별 모양도 되고 모양이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상품 페이지나 이런 리스트업 같은 거 만들 때는 보통 네모 모양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아까 파인애플 넣는다고 했죠? 파인애플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이어가 두 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영문 E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로 합쳐줍니다. 그럼 뭐 가격도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시리즈 제품이니까 가격도 동일하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걸로 할게요. 이 포도는 삭제를 할게요. 이렇게 3개짜리를 하나 만들었다 하면은 이제 계속 이대로 복사를 해내려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에 복사할게요. 복사해주시면 되고, 뭐 아니다, 나는 뭐 9개다, 상품이 9개다 하면은 9개로 또 늘려주시면 되겠죠.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리스트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좀 해주시고, 보통 이렇게 인트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하죠? 리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설명이 시작이 되거든요. 상세 페이지도 이게 원래 있던 상품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던 상품 페이지가 굉장히 긴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긴 상품 페이지를 그대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또 이걸 좀 짧게 중요한 내용만 넣어가지고 작업을 해서 그 짧게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죠.
그쵸. 취업했을 때 사수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그 업체에 대한 그런 리소스 같은 거를 좀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 거를 좀 물어봐서 정보를 좀 얻을 수도 있는데 역시 사수가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뭐 사수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유튜브가 있잖아요. 굉장히 유튜버 분들이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검색만 하면 잘 나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수 없어도 괜찮아요. 물론 있으면 더 좋겠죠?